겁니다. 저한테 일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확신에 찬 한 남자의 목소리. 모두가 그를 믿었습니다.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. 따블은 보장된다. 걱정하지 마라. 달콤했던 약속. 부동산 개발의 규제라던 한 남자를 만난 사람들. 행복한 노후의 꿈은 부서졌습니다. 저런 놈을 내가 왜 믿었을까?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미워서 그랬죠. 노대책에 나가고 편하게 살자고 이제 일했더니 어쩌다가 그냥 사기꾼인 게 걸렸어. 3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앉아있고 이사 가려고 괜히 학원 나갔다가 모르겠고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는 남자. 당신을 모르는구나. 다르게 잡혀. 그래야지 아저씨. 위험해. 잠깐만. 그거를 나한테 사기쳤다고 그런 건 아니죠. 앞으로 어떻게든 일을 할 것이니까. 5년째 반복되는 똑같은 말.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어느 부동산 투자.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. 하지만 불행은 가끔 예기치 않은 사고처럼 다가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병철. 네네. 반갑습니다. KBS 정자대통에서 나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은퇴 후 귀촌을 준비하던 오병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그 이 부동산 이 토지로 인해 가지고 무슨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면서요? 정년하면은 그 집을 짓고 살려고 당진에 부동산을 간 거죠.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, 중개 사무실, 중개원은 그런 줄 아는데 땅이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. 이 10-1번지라는 땅을 한 덩어리잖아요. 지금 네. 12만 평방미터니까 예. 3만 평이니까 예. 그거를 분할을 한다고 했어요.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 이제 지어서 상가 건물 같은 거는 200평 하고 또 이제 집 지을 때는 600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800평을 6,200에 이제 산 거죠. 귀촌할 땅을 알아보던 오병칠 씨는 지난 2013년 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 충남 당진에 12만 제곱미터 임야를 소개받고 그중 일부를 계약합니다. 그때는 분할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주겠다 한 거죠. 선생님 거는 여기 신유, 네 그렇죠. 여기다 집을 지을 생각이었습니까? 여기는 집을 짓고 여기는 상가를 이쪽으로는 상가 지역으로 이제. 그런데 등기를 기다리던 병칠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. 그래서 6개월은 그냥 지났고 이전을 안 해주니까 지인들은 아마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가등기를 했어요. 한 2년 지나서. 근데 저는 2년 지날 때는 이미 돈이 더 들어갔죠. 이제 무슨 돈이 더 들어갔습니까? 그 나오네. 그 2016년도 12월 정도에 이제 등기를 이전해 주라니까 이전하려는데 가압류가 세무서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가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뭐 몇천만 원 그런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형님이 얼마를 그때 당시에는 믿고 했으니까 그러면 돈 1,000만 원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니까 금방 뭐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. 양 씨라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며 현금까지 빌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한 3,800 정도 됐어요. 800 정도를 우리 애기한만 빌려간 한 번만 기준 정도. 데 지금까지 받으셨나요? 10원도 안 받았죠. 10원도 받으셨습니다.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참 알뜰하게 내조를 해준 아내. 고생한 아내를 위해 아끼고 아끼며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습니다. 그러나 부부는 결국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.
그때 당시에는 가압류가 된 적은 나는 그렇게만 알았어요. 근데 이제 변호사를 사고 예. 이거를 띄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예요. 이미 다른 사람한테 예, 없어 땅이. 제보자와의 계약은 2013년. 그러나 땅은 2014년에 한 차례 매매된 후 2015년에는 양 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가고 그 후 환매 특약부 매매라는 조건으로 3명에게 나누어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. 계약을 할 때 주식회사 했는데 네, 이 땅이 네, 이 주식회사 소유로 돼 있었습니까? 안 됐죠. 아니 그러면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네, 네.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? 이렇게 자기 앞으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등기 지으니까 서울 사람 건데 일부를 돈을 줬는데 우리 가치로 돈을 계약을 해야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개발한 다음에 6개월 후에 필지를 자기 앞으로 갖고 와서 필지를 나눠서 그거는 제가 수용을 한 거죠. 아. 여기 이 사진은 내가 알아. 이렇게 이제 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오 여기 이 사람입니까? 자신을 땅 전문가이자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개발업자라 소개했다는 양철민. 그가 있다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양 씨를 쫓고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오원중 씨를 만났습니다. 저도 안 가본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앞에 도로만 조금 포장해가지고 도로만 넓혀놨다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15년도에 계약할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변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대로 겁니다. 원중 씨도 양철민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 못 들어가네. 5년 만에 가보는 내 땅. 하지만 길조차 없습니다. 내비상으로는 이 길을 통해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주택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이 없는데 지금 넘어갈 길이 없는데 지금 못 들어가요 못 넘어가요 다시 현지를 좀 찾아가라고 하는데 아니 저 안에를 돌려서 가요 그냥에서 그렇지. 노후 대비를 위해 좋은 투자처를 찾던 원중 씨. 이곳이 바로 양 씨가 소개한 이른바 금싸라기 땅입니다. 여기치가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? 조금만 잠깐 내려.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거든요.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500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, 종합. 2년이면 개발이 된다던 땅.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묘도 시장을 해가지고 공원 개발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2015년 양 씨는 5,798제곱미터의 이 땅에 대형 관광농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. 뭐 자기 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락시설 같은 거,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체육관이 있어요. 농원을 개발하면은 이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여기는 한마디로 대박난다는 이런 논리를 핀 거죠. 말로만 듣던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. 안녕하세요. 그런데 계약 과정과 조건이 조금 특이합니다. 투자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자, 하나는 6개월짜리 단기 투자. 6개월 동안 매월 20% 이자를 주고 6개월이 만기가 됐을 때는 30%의 수익률을 주겠다. 그래서 이거 좀 귀가 좀 솔깃해지더라고요. 이 사채 이자 수준이지 않습니까? 3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약 1,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약속. 수익률이 놀랍습니다. 어떻게 보면 허황된 건 논리인데 일단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단기를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하나의 미끼였다는 얘기죠. 큰 물고기를 대어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작은 미끼를 던진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장기 투자, 2년 투자짜리 이거예요 지금. 양 씨가 강조한 장기 투자의 실체는 바로 환매 계약입니다. 이 부분이 매매 계약서인데 이
이게 보시면은 2년 되는 시점 2017년도 12월 30일 매도인이 재매입하는 조건이며 매입 금액은 1급 6천만 원임 하고 이렇게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2년이 만기가 됐을 때는 그 수익금 플러스 원금을 계산해서 따블로 주겠다. 만기가 17년 1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원금은커녕 이자는 그냥 아무것도 받은 1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.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벌어진 거예요. 양 씨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까지 벌였던 원중 씨. 업체는 문을 닫았고 양 씨는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. 어떡할 거야? 일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내가 뭔 일을 못 하겠는데. 와서 프랜카드 걸어버리고 와서 손님 브리핑하고 있는데 막 손님 쫓아버리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성의라도 표시한 적이 있어? 뭔가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라니까 그게. 아니 그 기간이 얼마야 그러면?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양 씨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. 채권 압류 및 출신 명령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서입니다. 영농조합법이 양 대표입니다.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양 씨 소유의 토지들, 땅의 대부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간 상태였습니다. 채권 출신하고 재산 명시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재산해보는데 등기부 등본을 제가 다 띄워봤어요. 다 띄워보면은 이 공유 지분으로 등록된 사람들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아주 기획적으로 기획 부동산 하려고 작정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. 왜?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도 최소 100평 이상에서 이상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뭐 100평 중에 뭐 5평, 4평 갖고 있는 지분이 얘들 이게 전부입니다. 원중 씨가 계약한 땅에 등기부 등본, 환매 계약을 진행한 또 다른 투자자들이 보입니다. 2년 후 2배의 가격을 쳐서 땅을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양 씨는 무려 6명에게 토지를 나눠 팔았고 결국 남아있는 양 씨의 지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제 집행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매를 넣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실력이 없는 거예요. 경매 비용도 안 나와요. 먼지 털어도 안 난다는 이게 포기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. 양철민 소유의 토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2년 후 원금의 2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양 씨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. 이들은 과연 약속된 돈을 돌려받았을까? 진짜 몇 년간 내가 진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. 너무 속 터져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. 몇 년간 지금 3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앉아 있고 이사 가려고 괜히 학원 나갔다가 지금 피해액이 한 얼마 정도나 되세요? 지금 9천만 원이죠. 이게 지금 3천만 원 미등기 거는 또 대출 받아서 준 거야 그것도. 어? 그게 지금 대출이 3년이 넘었잖아. 어? 졸지에 빚까지 줬다니까 지금. 응? 아우 진짜 어떻게 보고 싶겠어요. 에? 몇 번을 이렇게 망설이고 진짜 집어넣고 싶어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. 집어넣으면 돈을 못 받잖아. 어디서 해결을 해. 어?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속이 터져 죽는다니까. 어?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투자자 이뿐만이 아닙니다. 소리가 없는데 친구가도? 그게 어떠는 보시면 후배가 그 양 사장하고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인데 소개를 해가지고 그 CCG 쪽에 땅이 있다고 15만 원씩인가? 한다.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뭐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해서 뭐 공장이나 뭐 매매를 해가지고 더 주겠다라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매매하게 됐죠. 등기에 공유 지분을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? 어떤 저희 쪽에 저희 500평 저하고 저희 1년 선배 하나 저희 둘만 돼 있어요. 본인과 선배 단 둘만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 투자자 서정진 씨. 그러나 그가 계약한 땅에는 무려
12명의 공유자가 있었습니다. 모르고 또 저하고 이렇게 500평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, 나머지 다 모르시는 분들.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신 거예요? 예, 저하고 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죠.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들은 그게 그냥 내가 좀 기다려줄게. 어차피 이렇게 기다린 거 1년 못 기다리겠냐 그런 게 온 거거든 지금. 근데 이거 보고서는 진짜 황당해요. 너무 황당해요. 믿었는데. 약속한 수익금이 2년 동안 한 푼도 안 나왔지만 그를 믿었다는 서정진 씨. 이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. 오히려 고마운데요? 진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진짜 황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쫓아가고 싶어요 지금. 그렇다면 양 씨가 개발을 약속했던 각 토지들은 어떤 상태일까? 확인에 나섰습니다. 더 이상 길이 없는 건가요? 길이 없어요. 이게 끝이. 양 씨가 개발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땅은 총 5군데. 회사 사택이나 물류 창고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없었습니다. 양 씨가 호언장담한 개발은 정말 지금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걸까? 사택 관련해서는 제가 상에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. 계획거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이나 공동 아파트 같은 거를 질 수는 없고요. 네.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타 법령에 보니까 뭐 유통개발지구 해가지고 법령이 하나 있더라고요. 유통개발진흥지구.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. 유통개발. 네. 여기서 말하는 물류 창고가 뭐 대단히 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건 아직 저희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. 전혀 없었군요.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어요. 신청서. 신청서 들어온 게 네. 없었군요. 네네. 투자를 한 지역엔 개발허가 신청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원래는 저기까지 내려고 이거 합의 안 돼서 그랬지. 이 길을? 이 집가를 높이려고. 그래서 땅이 잘 팔려가지고 여기가 집들이 들어섰나요? 아직 준다고만 하고 안 돼요. 아직도? 도로를 낼 테니까 허락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저 밑에 그럼 저 밑에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거기 하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2배는 또저 건너 땅이거든. 그래서 그분들 허가를 맡아와라. 허가를 맡아오면 나도 허가해줄겠다.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. 매년. 길을 닦거나 옹벽을 세우는 등 약간의 공사를 진행한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끝입니다. 이러다가 순전을 한 거.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은퇴자들의 종잣돈이 모여든 당진.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도 많았는데요. 놀랍게도 양 씨는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해요. 동일해요? 그 각 토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토지를 다시 자기가 2배의 수익을 주고 재매입을 하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 거고,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토지 매입 자금으로 이제 돈을 주거나 돈을 다 줬는데 이제 그 이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, 또 이전을 해주긴 했었는데도 부동산 개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, 사실 그 피해자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. 왜요? 그 워낙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분할 등기도 안 되고 매도도 못 하죠. 사실 지금 공유자들의 한 사람이라도 다 동의가 없으면 처분도 못 하는 땅이죠. 나중에 개발이 돼서 집가가 만약 올라갔을 때 자기 지분을 팔 수는 있잖아요.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그 토지의 개발 상황이나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게 거의 다 2016년 거의 이때쯤인데 2, 3년이 이제 작년 정도에 도래를 했는데도 다 뭐 그 2배의 수익을 주고 다시 자기가 재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된 거죠. 원금만까지 뭐 이제 하여튼 8천을 많이 취재를 진행하자 양 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. 했는데 다 그 말뿐이죠 뭐.
계약서를 2개를 줘요. 처음에 이게 뭐예요 하니까 하나는 차용증이고 하나는 뭐 매입 계약서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게 법인에서 잘못될 때에는 그거를 서류를 내는 것이 이게 유익할 것이다. 뭐 그런 식으로. 근데 나중에 알고 자기가 다 피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. 차용증이 달달 있다가 하다못해 1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. 네. 10만 원씩 이상 줬는데 나중에 형편이 안 돼서 못 줬다고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정에 갔을 때에 자기가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. 취재진이 파악한 등기부상의 투자자만 40여 명. 양철민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양을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8일 동안 차에서 묵고 자고 해결 다 하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결론은 안 나타납니다. 대화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무조건 기다려달라. 그럼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행방이 묘연하던 양철민이 한 투자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. 어이구, 웬일이야? 또 만나러 왔죠. 이분은 생수를 누구지나 몰라. 아니 저는 처음이에요. 모르겠고. 지금 여기 저기지 않은 거야? 너라고. 제작진을 보자 몹시 당황하는 양 씨. 조금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고.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. 아니 자살 알았어. 하지 마지 마. 그러니까 나 깔끔하게 끝낼 거니까 나. 너무 죄송한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. 나 지금 대리운전까지 뛰고. 그래, 근데 깔끔하게 내가 살아줄게. 알았어. 다 해줄게.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. 잠깐만. 나 정말 죽을 뻔했으니까. 잠깐만. 죽는 게 더 편안한 거 아니야? 정신들을 모르잖아. 한동안 소란을 피우던 양 씨가 해명을 시작합니다. 가정이 파탄나고 생활고일 겪으시고 이런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세요? 알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그분들 때문에라도 빨리 허가 전이라도 통매라도 쳐서 원금이라도 빼줘야 되겠다. 이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허가 나와 있는 거 다 취소됐지만 그걸 다시 재허가내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 대리운전은 새벽 2시까지 뛰어요. 그래서 전체 모아가지고 100명이 넘더라고요. 그 100명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일을 할 것이니까 시간을 한 2년이고 3년이고 2, 3년만 한 타임만 더 주라. 내가 감기 집행력이 있는데 집행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신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이 양반아. 최종적으로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또 어때요?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고객들이 같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브로커도 만날 수도 있고 회장을 만날 수도 있고 교수도 만날 수도 있고 하면서 과정 속에서 일이 깨맞춰지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그거를 나한테 사기쳤다고 그런 건 아니죠. 투자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허무한 말만 남기고 그가 떠납니다. 어떻게 보면 앵무새 같은 그 멘트밖에 없네요. 저는 용서 못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? 저는 공유지분 분할 소송 들어갑니다.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뭐 자문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유지분 분할 소송 들어갑니다. 취재 후 아직도 양 씨는 투자자들을 회유하는 수많은 말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. 왜 돈도 10원 다닌가? 형님 나 진짜 대리운전 뛰어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대리운전 뛰어서 일당 벌어서 지금 겨우겨우 일하고 있어요. 그러지 말고 형님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? 일은 잘 되시는 거예요? 혹시 그 제보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 회유를 당해서 지금 일부러 전화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강하게 거부해 주세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네. 우리는 양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을 믿고 맡긴 수많은 이들의 노후 자금 지금 안전한가요?